네, 연극 배우 시절에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했던 배우 곽도원 씨, 이윤택 씨를 고소한 피해 여성들 일부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일단은 곽도원 씨 하면은 일단 최근에 강철비라는 영화에서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새롭게 그야말로 조연 자리에서 주연으로 거의 발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도미망한 그런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면서 동시에 7, 8년 전에 내가 이 곽도원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이제 SNS에 뭔가 폭로글이 올라왔다가 한 시간 만에 딱 없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2월에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과는 이제 연결될 수도 있고 살짝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곽도원 씨 소속사 측의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 그 관련돼서 이윤택 감독과 관련된 그 피해를 받던 피해자들이 17명 있는데 그렇죠. 이분을 대상으로 101명의 공동 변호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17명 중에 4명이 예. 곽도원 씨와의 연락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 후배인데 다들 굉장히 힘들고 좀 도와달라. 이래서 만났는데 막상 만났더니 금품을 요구하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무슨 명목으로요? 그 명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연희단 거리패 출신 중에 당신이 제일 잘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신만 잘 나갈 게 아니라 우리도 좀 같이 살아야 될 텐데 네. 당신도 그런 약간의 스캔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을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관련해서 그 곽도원 씨 소속사 측에서 그러면 이 피해자 전체를 돕거나 아니면은 후원금을 좀 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상 피해자들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우리 4사람이다. 그러니 우리한테 그 돈을 주면 된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 관련해서 계좌까지 그쪽에다가 전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곽도원 씨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중대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투 운동에서 이 부분이 마치 이 피해자들이 과연 어떤 꽃뱀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 실제 금품 요구가 있어서 어떤 그 여러 부당한 거래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향후 어떤 미투 운동의 어떤 흐름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자, 이번 일은 일단은 이제 곽도원 씨 측에서 내놓은 주장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그 반론 쪽에, 그러니까 이윤택 그 연극 감독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 17명, 그중에 4명, 이쪽의 주장은 또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쪽의 주장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걸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보지요. 전 변호사님, 왜 돈을 요구했을까요?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사라 변호사가 밝힌 그 내용에 의하면은 네. 제일 잘 나간다. 다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려줄게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 비용을 좀 도와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먹고 살 비용을 좀 달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달라 그러면은 왜 그 17명 전체 고소인이 있는데 본인들한테만 달라 그랬겠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우리가 살려줄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려준다는 거는 극단 전체가 뭐 다 살겠다는 의도는 아니지 곽도원 씨를 살려줄게 이걸로 들려요. 네. 만약에 극단 전체가 다 살려고 하는 거면은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사건을 잘 종결해보자 이런 내용일 텐데 지금 피해자들은 인생을 걸고 미투 폭로에 동참을 했고요. 네. 처벌해달라고 해가지고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 극단 전체가 살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뭔가 곽도원 씨에 대한 약점을 잡고 이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이제 불거졌다가 1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그 곽도원 씨에 관한 성추행 의혹, 그걸 우리가 다시는 제기하지 않을 터이니 우리한테 좀 돈을 좀 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힌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살려줄게 다 같이 살아야지 이런 말로 봐서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 말이 이제 곽도원 씨를 살려준다. 곽도원 씨에 관한 성추행 의혹, 그걸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다시 불거지지 않게 그렇게 해줄 터이니 이제 우리한테 뭘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자, 실제로 이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측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네. 뭔가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만난 건 사실이거든요. 양측이. 만난 건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해석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희단 거리패 중에서 곽도원 씨 당신이 제일 잘 나가는 배우니까 네. 뭐 같은 어떻게 보면 뭐 선후배들이니까 네. 우리 좀 경제적으로 지원해달라 뭐 이렇게 했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주겠다 당신을. 아. 이 얘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얘기하는 측에서는 분명히 당신 분명히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당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하면 이걸 전제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얘기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듣고도 지금 곽도원 씨 측에서는 뭐 상대방이나 고소할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부위원장 뭐 역할한 곽도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뭐 정식으로 고소가 되면은 뭐 수사를 통해야만 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곽도원 씨 측에서는 금품 요구뿐만 아니라 협박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금품 요구뿐 아니라 협박도 당했는데요. 너도 우리말 한마디면 끝나. 이런 식의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법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 여성들이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그 피해 여성들 측에서는 아니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갔다. 네. SNS에 개인적인 입장을 올리는 행태는 네. 무책임하고 성급하고 왜곡된 부분이 많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네. 그 SNS에 올린 내용은 명백히 사실관계와 다르다 했는데 네. 만약에 그 피해자 중에 4명이 곽도원 씨를 만나가지고 금품을 요구한 게 맞다면 네. 어떤 경위로 만나서 뭘 요구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단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증거물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취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대화를 녹음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예. 물론 아마 양측이 동의에 의해서 녹음한 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뭐 우리 법상 이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했을 텐데 네. 그럼 이거 내놔야죠. 지금 이 사태가 이 정도까지 흐르고 정말 이슈화되고 이 정도까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은 네. 이거 내놔서 어느 정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녹음할 때는 본인들이 불리한 얘기는 안 하죠. 녹음하는 측에서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녹음을 풀어서 쓴 녹취록을 보면은 그걸 보더라도 참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뭐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이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일이 중요한 이유가 물꼬를 잘못 잡으면은 미투 운동에 용기를 냈던 여성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가해를 할 수도 있는 그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맨 먼저 이제 꺼낸 쪽은 곽도원 씨 쪽 변호사이기 때문에 맨 먼저 얘기를 꺼낸 사람이 뭔가 증거물을 함께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녹취록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 녹취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놓고 예.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이쪽의 입장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다른 쪽에서도 아마 모종의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일련의 뭐랄까 요구의 상황이나 협상의 상황이었다면 그냥 입만 들고 갔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엔 또 4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인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곽도원 씨 소속사 측의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4명의 여성 중에 단 한 명도 순수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네. 그냥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곽도원 씨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나는 숨길 이유도 없고 또 숨기려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긴 한 건데 지금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뭐 SNS에다가 일단 딱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마치 한쪽을 우리를 꽃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4명의 차원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윤택 감독 고소인단 측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 네. 양쪽에 지금 법률 대리인들이 양쪽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정확하게 내어놓고 이 자료 내놓은 자료에 대한 분석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변호사님. 이거는 뭐 곽도원 씨 쪽이나 또는 그 이윤택 감독한테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나 뭐 300~400만 원이 오가는 이런 금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배우의 그 인생이 그날로 종결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곽도원 씨 쪽 입장에서 협박을 당했다면은
공갈죄든 뭐 협박죄든 뭐든 고소를 해서 끝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될 터인데 지금 보도된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뭐 이런 취지더라고요. 네. 고소를 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투 운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대변력이 지금 오고 있는데 네. 내가 거꾸로 고소를 하면은 이런 운동을 좀 이런 운동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그 사람들을 고소하지 않음으로써 미투 운동에 대한 위드유 나도 참여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금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고소는 하지 않겠다.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면은 미투 운동 자체가 이게 뭐 형해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조금 지금 본인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왜 형사고소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는 왜 하느냐. 뭐 그러니까 이러면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뭐 이렇게 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행동은 하되 미투 운동 자체를 아예 형용화시키는 그런 행동까지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전 변호사님, 이 당사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입건을 할 수는 없죠. 그게 왜 친고죄라는 거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만은 네. 뭐 미투 폭로글을 올렸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친고죄는 아니거든요. 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으면 이건 처벌은 할 수 없어요. 다만 수사는 가능해요. 이번 건은 어떻습니까? 미투 폭로요? 아니, 지금 곽도원 씨 경우. 이번 거 경우에 뭐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 거 이 부분은 예.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미투 폭로 명예를 훼손당한 부분은 일단 수사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네. 그 곽도원 씨 측에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이제 폭로의 글을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다는 그 부분, 곽도원 씨가 처벌 의사가 없다면은 그건 이제 입건을 안 하는 거고. 예. 그 그러나 부분은 이제 이번에 그 종결이 4명의 되고. 여성이 찾아가서 뭐 협박을 하고 돈 내놓으라고 했다는 그 부분은 경찰이 곽도원 씨 하려면 의사와 할 수 있는 상관없이 부분이다. 인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건 공갈이거든요. 아. 협박하면서 돈 내달라. 네. 이거는 뭐 공갈죄입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수사기관에서 그냥 뭐 피해자들 의사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인터넷에 글 올리고 하는 거 네. 이거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사를 백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피해자가 나 그 사람들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입건은 하는데 네. 공소권 없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소를 못 하는 겁니다. 자, 곽도원 씨가 지금 요즘 인기를 한참 상한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영화 배우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택 감독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그 피해자로부터 다시 한번 또다시 협박과 금품 요구를 당했다.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곽도원 씨 이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상반되어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원 씨 당신이 제일 잘 나가는 배우니까 네. 뭐 같은 어떻게 보면 뭐 선후배들이니까 네. 우리 좀 경제적으로 지원해달라. 뭐 이렇게 했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주겠다 당신을. 이 얘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얘기하는 측에서는 당신 분명히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당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하면 이걸 전제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뭐 얘기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듣고도 지금 곽도원 씨 측에서는 뭐 상대방이나 고소할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부위원장 뭐 역할한 곽도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뭐 정식으로 고소가 되면은 뭐 수사를 통해야만 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곽도원 씨 측에서는 금품 요구뿐만 아니라 협박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금품 요구뿐 아니라 협박도 당했는데요. 너도 우리말 한마디면 끝나. 이런 식의 자, 이번 일은 일단은 이제 곽도원 씨 측에서 내놓은 주장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그 반론 쪽에, 그러니까 이윤택 그 연극 감독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 17명, 그중에 4명,
이쪽의 주장은 또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쪽의 주장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걸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보지요. 전 변호사님, 왜 돈을 요구했을까요?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사라 변호사가 밝힌 그 내용에 의하면은 네. 제일 잘 나간다. 다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려줄게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 비용을 좀 도와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먹고 살 비용을 좀 달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달라 그러면은 왜 그 17명 전체 고소인이 있는데 본인들한테만 달라 그랬겠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우리가 살려줄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려준다는 거는 극단 전체가 뭐 다 살겠다는 의도는 아니지 곽도원 씨를 살려줄게 이걸로 들려요. 네. 만약에 극단 전체가 다 살려고 하는 거면은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사건을 잘 종결해보자 이런 내용일 텐데 지금 네, 연극 배우 시절에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했던 배우 곽도원 씨, 이윤택 씨를 고소한 피해 여성들 일부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일단은 곽도원 씨 하면은 일단 최근에 강철비라는 영화에서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새롭게 그야말로 조연 자리에서 주연으로 거의 발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도미망한 그런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면서 동시에 7, 8년 전에 내가 이 곽도원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이제 SNS에 뭔가 폭로글이 올라왔다가 한 시간 만에 딱 없어진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2월에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과는 이제 연결될 수도 있고 살짝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곽도원 씨 소속사 측의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 그 관련돼서 이윤택 감독과 관련된 그 피해를 받던 피해자들이 17명 있는데 그렇죠. 이분을 대상으로 101명의 공동 변호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17명 중에 4명이 예. 곽도원 씨와의 연락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 후배인데 다들 굉장히 힘들고 좀 도와달라. 이래서 만났는데 막상 만났더니 금품을 요구하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무슨 명목으로요? 그 명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연희단 거리패 출신 중에 당신이 제일 잘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신만 잘 나갈 게 아니라 우리도 좀 같이 살아야 될 텐데 네. 당신도 그런 약간의 스캔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을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관련해서 그 곽도원 씨 소속사 측에서 그러면 이 피해자 전체를 돕거나 아니면은 후원금을 좀 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상 피해자들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우리 4사람이다. 그러니 우리한테 그 돈을 주면 된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 관련해서 계좌까지 그쪽에다가 전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곽도원 씨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중대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투 운동에서 이 부분이 마치 이 피해자들이 과연 어떤 꽃뱀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 실제 금품 요구가 있어서 어떤 그 여러 부당한 거래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향후 어떤 미투 운동의 어떤 흐름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피해자들은 인생을 걸고 미투 폭로에 동참을 했고요. 네. 처벌해달라고 해가지고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 극단 전체가 살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뭔가 곽도원 씨에 대한 약점을 잡고 이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이제 불거졌다가 1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그 곽도원 씨에 관한 성추행 의혹, 그걸 우리가 다시는 제기하지 않을 터이니 우리한테 좀 돈을 좀 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제 그렇게 해석상으로는. 읽힌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살려줄게 다 같이 살아야지 이런 말로 봐서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 말이 이제 곽도원 씨를 살려준다. 곽도원 씨에 관한 성추행 의혹, 그걸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다시 불거지지 않게 그렇게 해줄 터이니 이제 우리한테 뭘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자, 실제로 이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측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네. 뭔가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 만난 건 사실이거든요. 양측이. 만난 건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해석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희단 거리패 중에서